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11월 5일 미국 대선. 근데 그거 아시나요? 2016년에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득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모른다.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이제 미국 대선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 11월 5일 미국 대선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시차가 있는 나라죠. 시차. 주마다 투표하는 시간이 달라요. 요 동부 요쪽 뉴욕 있고 이런데 여기서 이제 밤 12시가 돼. 이제 11월 5일 밤 12시야. 근데 요로 오면은 밤 11시야. 그 전날 11월 4일. 요로 오면 10시예요. 여기는 9시야. 알래스카 하면 또 마이너스 돼. 미국은 이제 시차가 다릅니다. 각 이제 지역별로 시차가 달라요. 아무튼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시간이 다르니까 투표하는 시간 이런 게 다릅니다. 저번에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있던 대선 2020년 대선이죠. 요거는 11월 3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11월 5일에 합니다. 이거 매번 달라져요. 대선 그 일정이.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연방법을 보면은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의 다음 날에 대통령 선거를 하라고 했어. 그럼 11월의 첫 번째 화요일이란 얘기 아니냐? 자, 그 이 얘기가 아닌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11월 1일이 화요일이야. 그때는 안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뭐라고 했어? 11월 첫 번째 월요일의 다음 날 화요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11월 1일이 화요일이라도 무시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의 다음 날에 있는 화요일에 한다 이 말이야. 이제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 거예요. 그래서 11월의 첫 번째 화요일이 아니라 11월의 첫 번째 월요일의 다음에 있는 화요일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정했냐? 이게 무려 1845년에 정해진 법입니다. 대선 날짜 정하는 방식이 1845년에 정해졌어요. 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월요일에 해도 되는 거고 수요일도 괜찮고 금요일도 괜찮은데 왜 하필 화요일에 하느냐? 교회랑 연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일단 일요일에 교회를 가잖아요. 그 교회 가는 거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월요일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주일은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월요일에 투표하는 날로 하면 되는 거지 왜 화요일이냐? 옛날에는 투표를 하려면 당나귀 끌고 한참을 가야 돼. 근데 일요일에 교회 갔다 왔는데 바로 다음날 월요일에 한참을 가서 투표하러 가야 돼.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지장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일요일 주일에 다음날 월요일에 여유롭게 출발해서 화요일에 투표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집 앞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배려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거 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 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아니에요. 알아서 투표해야 됩니다. 요건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 정도는 공휴일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선인데? 요거는 좀 개봐요. 그죠? 자, 지금 중요한 게 근데 뭐야 지금? 자, 현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거.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최근에 바이든이 고집 부리면서 이제 노익장 과시하려고 나는 아직 젊다. 나는 아직 건강하고 나 골프 18홀 그냥 이빠이 다 풀로 달리는 사람이다. 노익장 과시할 때만 해도 미국 대선 결과는 사실상 트럼프가 당연히 당선된다라는 게 너무너무 지배적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결국에 이제 바이든이 때려쳤습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됐어요. 처음에 되니까 이제 카멀라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를 앞선다. 이게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2024년 10월 31일입니다. 내일이면 11월 1일이 되는데요. 또 모릅니다. 지금 지지율 격차가 아직도 카멀라 해리스가 조금 낮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트럼프가 더 앞선다는 것도 있고 이번 대선은 그래서 모른다. 정말 모르겠다. 자, 근데요, 만약에 카멀라 해리스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트럼프를 3%에서 5% 앞선다는 결과가 지금 현재까지 있었다고 칩시다. 대선 전날까지도 있었다고 칩시다. 그렇다 해도 인간간다요는 대선 결과 모른다. 간피셜 모른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왜? 자,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힐러리 클린턴 대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선거 결과입니다.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졌습니다. 46.1 대 48.2예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전체 유권자로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이 더 표를 많이 받았는데 그 표가 어떤 표야? 대통령을 다이렉트로 찍은 표가 아닙니다. 미국의 선거인단한테 투표를 한 거야. 선거인단. 우리 이제 상식적으로 알잖아. 그죠?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 뭐예요? 첫 번째, 국민들이 선거인단에 투표를 한다 이 말이요. 선거인단에. 그리고 국민들이 뽑은 그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거인단에게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는 거예요. 선거인단이 또 머릿수가 많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500 몇 명밖에 안 돼요. 자, 요런 과정 때문에 국민들이 실제로 전체적으로는 힐러리 클린턴을 찍겠다고 얘기한 선거인단들에게 표를 더 줬는데 어쩌다 보니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찌되었든 힐러리 클린턴을 뽑겠다라고 유권자가 더 많았던 건데 그냥 우리가 단순 계산만 해봐도 어찌되었든 어떻게 트럼프가 당선되느냐? 자, 미국은 승자독식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뉴스에서 사실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나와도 이해가 잘 안 돼. 뉴스에서 우리가 많이 봤는데도 복잡하고 어렵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오늘 제가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주별로 선거인단의 머릿수예요. 50개 주가 인원이 다 달라. 이게 주별로 주별 그 인구라던가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이제 그 선거인단을 이제 머릿수가 이제 결정되거든요. 근데 인구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거인단이 많은 건 맞는데 그 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복잡해요 조금. 자, 우선 미국의 국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상원의원, 하원의원. 상원의회에서 하원의회가 있는데 미국의 상원의회는 딱 100명이에요. 근데 하원은 435명입니다. 둘이 합치면 몇 명이야? 535명이에요. 선거인단의 머릿수 얘기하는데 상원, 하원 의원 대가리 숫자가 왜 나오냐? 미국은요 하원에서 아무리 압도적인 그 표 차이로 무언가 법안을 통과시켜줘 상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상원을 통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하원과 상원을 둘 다 거쳐야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연방국가다 이 말이에요. 상원의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연방, 모든 그 미국의 주가 동등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50개 주입니다. 한 주의 인구가 적든 많든 2명이야.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인구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캘리포니아에 지금 선거인단 보면 몇 명이야? 54명으로 나와. 근데도 여기는 상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인구가 적어도 2명이에요. 상원이. 각 주마다 다 2명이야. 상원은. 하원 같은 경우에는 하원의원의 머릿수는 인구 비례에 의해서 인구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상원은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미국이 연방국가라는 걸 참 잘 좀 보이게 하는, 느껴지게 하는 그런 특성이 아주 잘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연방국가적 성격을 선거인단 머릿수에도 반영해야 된다. 선거인단 머릿수에 반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의 상원의원 100명 그리고 미국의 하원의원 435명을 더하면 몇 명이야? 535명입니다. 그죠? 자, 535명이야. 자, 그런데 실제 선거인단의 머릿수는 538명입니다. 3명이 더 늘어요. 왜 그러냐? 워싱턴 DC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거 아셔야 돼요. 워싱턴 DC는요 미국 연방정부의 수도로서 워싱턴 DC는 그 어떠한 주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워싱턴 DC는 그냥 워싱턴 DC예요. 그러다 보니 상원의원, 하원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뽑을 때는 워싱턴 DC의 주민들도 대통령을 뽑을 때만큼은 본인들의 대표를 뽑아서 선거인단으로 내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별히 워싱턴 DC만 3명을 넣어줘요. 대선 때만. 그래서 선거인단이 538명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워싱턴 주 아닙니다. 워싱턴 스테이츠 주가 따로 있는데 거기랑 저 워싱턴 DC는 상관없어요. 538명의 과반 270명. 270년 뚫으면 이제 대통령 당선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니냐? 모든 이제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미국의 각 주에 돌면서 저 좀 많이 뽑아주세요. 저 좀 많이 뽑아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근데요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은요 지금 카멀라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도널드 트럼프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도 방문 안 한 지역들 많습니다. 가나마나 소용없다. 그냥 방관하고 이번 선거 유세하는데 아예 방문조차 안 한 주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승자독식 제도 때문이다. 승자독식 제도. 자,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주가 어디예요? 캘리포니아야.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하원의원의 숫자가 52이에요. 거기에 상원의원은 아까 모든 주가 똑같이 2명 플러스 하면은 54명. 그래서 54명 선거인단입니다. 자, 선거인단은 54명을 뽑는데 만약에 카멀라 해리스를 저 54명 중에 30명이 카멀라 해리스를 뽑았어. 나머지 24명만 트럼프를 뽑았어. 그러면 54명 전부 다 카멀라 해리스 떠가 됩니다. 전부 다 그 대통령 후보가 차지해요. 그 주의 선거인단 과반 이상을 먹으면 다 먹는 거야. 그게 승자독식 제도예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 자, 예를 들어 A주가 있어. 자, 선거인단 16명이 있는데 여기서 12명은 미국 민주당을 지지해. 12명이 미국 민주당을 차지할 것 같아. 누가 봐. 압도적이야. 16명인데 선거인단 12명이면은 4명밖에 못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그럼 안 갑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저기 갈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춤추면서 연설하면서 Make Great America Again 그거 외친다 이거요. 그런 계산을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선거인단 제도는 어차피 승자독식 제도이기 때문에 저기 갈 바엔 딴 데 가는 게 낫다. 자, 그래서 미국 대선 때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경합주입니다. 이 경합주 7구 아주 전통적인 경합주예요.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 이 7개의 경합주를 죽어라 가는 겁니다. 카멀라 해리스, 트럼프 둘 다 제일 많이 갔어요. 여기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 여기서 이기면 어떻게 돼? 몇 프로 차이 안 나는데 지금 만약에 이기면 다 먹어. 미국 대선은 경합주에 따라 달라진다.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 나머지 주들은 애지간히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카멀라 해리스가 어차피 먹을 예정인 주가 있고 트럼프도 어차피 이기고 어차피 먹을 주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근데 이 93명은 아닙니다. 이 93명의 선거인단을 누가 먹느냐에 달려있다. 7개의 경합주 93명 빼면 비등비등하게 먹어놨어요 이미. 여기서 저걸 플러스해야 되는 거야 이제. 미국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경합주 7개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최근 대선 2016년 대선 볼게요. 왜 여기서부터 봐야 되냐면은 그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있어. 그 사람은 전국적인 지지율이 워낙 높았어요. 그래서 경합주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빼고 봐야 돼. 당연히 인기가 많으니까 경합주 구지랄고 이기거든 그 사람은. 근데 이제 여기는 아니잖아.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2016년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트럼프가 77명 차이 났습니다. 경합주에서 몇 개를 트럼프가 이겼어요. 자, 근데 2020년 대선 보면은 바이든과 트럼프가 74명 차이 납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 2016년이나 2020년에 선거인단의 머릿수가 그래봤자 70 몇 명밖에 차이가 안 난 거예요. 둘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결국 이 영향이 뭐냐. 이 이유가 뭐냐. 7개 경합주의 영향이다 이 말이야.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힐러리 클린턴이 48.2%를 얻었어도 몇몇 경합주에서 이겼어도 전체 득표율은 이겼어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캘리포니아처럼 인구 존나 많은 데서 90% 득표를 냈어. 힐러리가. 인구야 존나 많지. 근데 그래봤자 그거는 캘리포니아 전체의 선거인단밖에 먹은 게 아닌 거야. 이 48.2%에는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었겠지만 캘리포니아가 그래봤자 캘리포니아 전체 선거인단 확보한 거밖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 퍼센트에는 많이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선거인단 많이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전체 득표율보다 더 중요한 건 선거인단이다 이 말이야. 승자독식 제도니까. 자,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이 졌던 2016년 대선. 그러나 전체 득표율은 힐러리 클린턴이 이겼던 힐러리가 이긴 주들을 보면은 50개 주 중에 22개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22개가 인구가 많은 거야.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 뉴욕주 이런데. 근데 트럼프는 인구가 좀 적은 지역들을 많이 포함해서 50개 주 중에 28개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더 많이 차지해서 득표율은 힐러리보다 낮았음에도 당선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대선. 2020년 때도 지지율 격차 얼마 안 됐어요. 자, 바이든이 51.3%, 트럼프가 46.9%. 둘이 격차 그래봤자 4.4%입니다. 근데 4.4%밖에 안 났는데 선거인단은 74명 차이가 났다 이 말이요. 자, 아까 맨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간다요. 아까 누구는 뭐 자신있게 트럼프 당선된다. 아니면 자신있게 무슨 샤이 무슨 해리스 드립을 치면서 개소리 하면서 뭐 해리스가 당선된다. 이런 얘기도 한 분이 있었는데 아까. 이번 대선은 모른다. 까봐야 한다. 특히나 저 경합주 7개 총 93명 미국 전국에 샤이 해리스가 많든가 적든가 알바노예요. 중요한 건 저 경합주 7개다 이 말이야. 어차피 경합주 7개에 의해서 결정이 대부분 된다. 자, 근데 아까 그거 기억나세요? 미국의 전체 선거인단의 머릿수. 이거 기억해야 돼. 미국의 전체 선거인단의 머릿수는 몇 명이다? 에브리바디 538명이다. 2016년 대선 때 선거인단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힐러리 227명, 트럼프 304명이랬어요. 531명입니다. 7명 벼요. 7명은 비네. 이거 뭐야 이거. 어디 간 거야 7명은. 자, 불충실한 선거인단이라고 이제 해석은 되어 있던데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교수님들이 이제 반란표라고 가르쳐 주셨었는데 반란표가 나온 겁니다. 반란표. 저게 뭐냐면은 이 선거인단들이 나는 해리스 뽑을 거야, 나는 트럼프 뽑을 거야, 이거로 후보자가 나와요. 각 주별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해리스를 뽑는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지역의 국민들이 그 사람을 뽑았을 거 아닙니까? 선거인단을. 그리고 어떤 선거인단은 트럼프를 난 뽑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뽑았을 거 아니냐고요. 그죠? 당연히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저 선거인단이 뽑아줄 거라고 생각해서 뽑은 거 아니야? 이 인간들이 막상 선거인단이 됐는데 선거인단으로 뽑혔는데 투표 당일에 지멋대로 유턴을 한 거야. 힐러리 클린턴 뽑으라고 뽑아줬더니 트럼프 뽑고, 트럼프 뽑으라고 뽑아줬더니만 바이든이라든가 힐러리 클린턴 뽑고, 이 지랄을 한 거죠. 원래는 힐러리 232, 트럼프 306명이 예정되어 있었어. 근데 힐러리를 뽑는다던 선거인단 5명이 통수를 친 거야. 그래서 227명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306명이었는데 2명이 통수를 쳐요. 그래서 304명이 된 거야. 저렇게 반란표, 자기들 멋대로 그 유턴을 해서 다른 사람 뽑으면요, 선거인단이 무효표 처리됩니다.
물론 주별로 달라요. 중앙선관위가 정한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별로 다릅니다. 어떤 주는 반란표 빡 붙였다. 오케이. 인정. 그 표 인정. 그럼 인정이 되는데 어떤 주는 인정은 해줄게. 그런데 너 과태료 10,000불 내. 10,000불이면 돈 1,000,000원이에요. 돈 1,000,000원이 넘어. 꽤 세 이게. 돈 1,000,000원 넘게 그 과태료 내라고 하는 주들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무효표 처리하는 주도 있습니다. 2016년 대선 때 저 반란표 7표가 나온 거는 무효표 처리가 되는 주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7표 전부 다 무효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정대로라면 232명, 트럼프 306명인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근데 내가 소름 돋는 거 알려드릴게요. 힐러리가 232명, 트럼프가 306명. 예정대로만 그랬잖아요. 그죠? 반란표만 안 나왔으면 저랬을 거 아닙니까? 2020년 대선 때 트럼프가 232, 바이든이 306을 받습니다. 물론 이거 예정치기였죠. 그죠? 결과는 아닌데 예정되었던 선거인단. 2020년엔 반란표가 없었거든요. 반란표가 없었다면은 그 예정되어 있던 2016년 대선의 결과 2020년 대선 결과가 똑같다. 물론 당은 바뀌었지만 똑같다. 자, 여기서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또다시 경합주 7곳이 전략에 중요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이서 똑같아요. 2016년에 원래 그 반란표만 안 나왔으면 둘이 격차가 74표. 2020년도 74표. 74표다 이 말이야. 이 74표가 대부분 어디서 나온 표냐? 경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선도 7개 경합주가 전략에 중요하다. 자,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에서 카멀라 해리스가 몇 프로 앞선다. 트럼프가 몇 프로 앞선다. 다 개소리야. 듣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중요한 건 저 경합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합주 7곳의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트럼프가 거의 다 앞서고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전락에 높아졌습니다. 지금 저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저 7개 경합주의 지지율이 어떤가 여론조사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 트럼프가 앞선다? 그럼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요거를 봐야 돼. 무슨 샤이 트럼프, 무슨 샤이 해리스 그딴 소리 듣지도 말고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간청단 분들은. 자, 근데 조금 이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미국 국민들 전체가 직접적으로 대통령한테 다이렉트로 그냥 투표를 하면 되지. 왜 굳이 구태여 저 선거인단이라는 사람들을 뽑고 그리고 저 선거인단이라는 인간들이 대통령을 뽑으러 가는데 또 동시에 각 주별로는 승자독식 제도가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한국에서 한다고 칩시다. 자, 한국에서 뭐 예를 들어 선거인단이 총 300명이라고 칩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니까요. 경기도 인구가 대한민국 절반이니까 여기에 150명. 나머지 뭐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요런 데 이제 쪼개가지고 150명 또 쪼개가지고 이제 전체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를 바로 다이렉트로 뽑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을 뽑고 승자독식 제도로 간다.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우리나라에 적용하면은 어쩌실 것 같아요? 별로예요?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까지는 민주주의 얘기를 좀 주워 듣는데 이 승자독식 제도부터는 민주주의 소리를 듣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제가 알기로 미국인들의 이 대통령 선거 과정, 이 선거인단과 승자독식 제도 좀 특이하단 말이야. 특히나 대통령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선거인단이 지금까지 투표하는 나라 전 세계에 유일하게 미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랬어요. 유신 정권 때, 박정희 정부 때랑 전두환 때 이제 국가 재건 최고회의랑 통일주체 국민회의 뭐 이런 거로 체육관 선거하고 막 그럴 때 그때 이제 좀 비슷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 물론 이 미국의 선거인단을 간접선거라고 보면 안 된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미국 국민이야. 근데 내가 지금 뽑으려는 저 선거인단이 누구를 뽑을지 모르고 뽑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을 뽑을 거를 아니까 뽑아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직접 선거나 다름이 없다. 저 선거인단 저 새끼가 또 반란표하고 유턴하고 빠꾸치고 통수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너무너무 많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뽑기로 한 애들을 뽑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적 절차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는 거죠. 근데 잘 나가다가 꼭 애들 공부할 때 이제 헷갈리게 하는 짜증나는 그 주들이 있어. 50개 주 중에 메인주와 네브래스카. 메인과 네브래스카 두 주만 승자독식 제도가 아닙니다. 어차피 두 주밖에 없어요. 얘네는 받은 만치 가져가. 메인주에서 트럼프가 3명 가져간대. 3명 이겼대. 1명은 카멀라 해리스래. 그럼 3대1로 그냥 가져간다 이 말이야. 네브라스카에서 5명인데 뭐 3명은 해리스가 가져간대. 2명은 트럼프가 이겼대. 그럼 3개 2개 가져간다 이 말이야. 여기는 그냥 뽑은 만치 가져간다. 뽑은 만치 가져간다. 승자독식이 아니다. 2개 합해봤자 그냥 9명밖에 안 돼요. 얘네 때문에 뭐 선거의 결과가 달라지고 그런 적이 없어요 사실상. 자,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거. 왜 승자독식 제도냐 이 말이야. 왜? 이 메인주나 네브래스카 주처럼 받은 만치 가져가면 되지 왜 도대체 굳이 한 표라도 더 많이 먹으면 싹 다 가져가느냐 이 말이야. 왜? 충격적인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야?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나라 아닙니까? 저 사진 뭐예요 지금? 저 그림 뭐야? 파운딩 파더스, 건국의 아버지들이야.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벤자민 프랭클린 등등등 이런 사람들 보고 이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양반들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건국하긴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무식한 애들 졸라 많은데 쟤네가 우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는 이 위대한 국가에 리더십을 발휘할 어떤 대통령이란 존재를 저 인간들이 무지몽매한 애들이 개나 소나 뽑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각 지역별로 똑똑한 애들을 몇 명 대표자로 뽑아. 그 다음 그 똑똑한 애들이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옛날에 이제 워싱턴 DC로 다 모여서 선거인단들이 이제 투표를 했어요. 그 워싱턴 DC의 미국의 수도로 가서 대통령 후보들을 검증하고 소신껏 뽑게 하자. 이런 생각이 있던 거야. 근데 얘네가 이제 소신껏 누굴 뽑을지 몰라. 지금처럼 누구를 뽑을지가 알려져 있고 그게 아니야. 얘네가 투표하도록 하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 선거인단 후보의 이름만 적혀 있었대요. 이 선거인단 후보의 이름, 얘가 누구를 뽑을 예정이다, 이런 게 안 적혀 있고 이 선거인단 후보 이름만 적혀 있었다. 얘가 가가지고 대통령 후보 누구를 뽑을지는 몰랐다. 자, 근데 각 주별로 미국은 건국할 때부터 유나이티드가 뭐야? 연방이 뭐야? 여러 구 지역들이 모여가지고 쇼 붙여서 나라 운영하는 거 아니야. 각 주별로 선거인단, 대통령을 뽑는 그 대표, 이 선거인단을 각 주별로 마음대로 뽑아도 된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국민들이 안 뽑아도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몇몇 주들은 물론 주민투표를 하는 주들도 있었지만 몇몇 주들은 그 당시의 정치꾼 세들, 그리고 그 지역의 자본가, 헤쳐먹는 인간들, 이런 애들끼리 모여서 이번에 우리 주 대표 너 가. 지들 멋대로 뽑아서 보냈다 이 말이야. 주민들은 투표한 것도 의미가 없는 거야. 저지랄하니까. 자기들 주에서 헤쳐먹던 사람들이 지가 하는 사업, 그런 거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 후보가 이번에 A 후보라더라. 야, 너 가서 A 뽑고 와. 이러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군소리가 나왔겠죠. 당연히 각 주별로 주민들이 개지랄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왜 도대체 니들 멋대로 보내냐? 군소리가 나왔겠지, 당연히. 승자독식이 아니었어도요, 각 주별로 지들이 헤쳐먹고 지들이 좋을 사람, 자기들한테 유리할 것 같은 사람을 오링해가지고 뽑아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승자독식 제도가 아니었을 때부터 이미 승자독식 제도였던 거야. 각 주별로. 점점 어찌되었든 주민들이 이제 왜 니들 멋대로 뽑냐고 하니까 눈치가 보이고 점점 선거인단을 주민들이 직접 뽑게 되기 시작합니다. 1832년쯤 되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빼고 전부 다 나머지 주가 국민들이 선거인단을 뽑는 거로 변해요. 근데 그 이전부터 하던 승자독식 제도를 내버려 둡니다. 미국 국민들도 옛날부터 그거에 대해서 별로 토를 안 달았대. 승자독식 제도 괜찮지 뭐. 이런 것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우리 주에서 누가 과반이야. 한두 표밖에 차이 안 나도. 그게 우리 주의 결과다. 그 주의 의견 전체는 이제 결정되었다. 싹 다 가져가라. 그 사람이. 그 연방주의의 성격이 여기에도 담겨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차피 이제 승자독식 제도가 이제 이어지고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선거인단을 뽑지만 승자독식 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투표용지에요, 후보자 이름이 없어요. 미국 건국 초기에는 투표용지에 그 선거인단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가면 갈수록 이제 이 투표용지에 선거인단 이름이 없어지고 그냥 대통령 후보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이 현재는, 미국 국민들은 본인이 이 선거인단이 누군지 알 수는 있거든요. 알아보면 알아볼 수는 있어요. 각 지역별 선관위의 그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고 이런 걸 다 알아볼 수는 있는데 굳이 알아보거나 관심이 없어. 왜? 어차피 내가 뽑고 싶은 애 뽑으면 되잖아. 투표용지에 그래서 대통령 후보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1892년에 미시간주가 잠깐 우리 주만 승자독식 제도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 빼고는 대부분의 주가 지금 100년 동안 승자독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인주, 그리고 네브래스카주, 메인주가 1972년부터 승자독식 제도 폐지했어요. 92년부터 네브래스카주도 폐지했어요. 이 두 주는 지금까지 폐지 중인데 이 두 주 빼고는 지금 싹 다 승자독식 제도다. 자, 어찌되었든 뭐 역사는 대충 알았어요. 그죠? 자, 혹시 이번 미국 대선 관련해서 또 질문 있으신 분? 이번 미국 대선의 핵심은 그거예요. 어차피 경합주 7곳의 결과가 중요한데 현재 2024년 10월 31일 기사, 언론, 그리고 외신들을 보면은 지금 경합주 7곳의 대부분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입니다. 물론 아직 미국 대선이 5일 정도 남았어요. 이 5일 동안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는 모르니까 좀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앞선다. 한편으로
둘째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되는 게 좋냐 해리스가 되는 게 좋냐 이런 거 질문 많으시잖아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크게 달라질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도널드 트럼프가 만약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자고 했어. 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협상도 근데 몇 년이 걸립니다. 지지부진하게 끌면 끌 수가 있어요. 근데 트럼프의 임기는 4년이에요. 만약에 2, 3년 만에 방위비 분담금 쇼부를 쳤어. 근데 그 쇼부가 바로 내년도 쇼부가 아니에요. 몇 년 뒷거를 쇼부를 치는 거야. 그래서 그 쇼부 친 거를 빠꾸할 수도 있어. 다음 미국의 정권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럴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지금 실제로 트럼프 정부 내내 방위비 분담금 뭐 2배, 3배, 4배 인상하자 뭐 그랬는데 인상됐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낸 적 없잖아요. 우리도 질질 끌었고 전략적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다음에 들어서 가지고 그렇게 안 내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둘째로 카멀라 해리스가 되면 또 우리한테 좋은 거냐? 그렇지 않죠. 대표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바이든 정부 들어서 지금 치포 동맹, 반도체 동맹이라고도 하죠.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보다도 더 짜증나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만 때렸어요. 바이든은 니네가 하는 사업을 망가뜨릴 거야. 아주 대표적으로 AI 그리고 반도체 첨단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이랬단 말이에요. 바이든 정부가 더 짜증났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바이든은 게다가 뭘 했습니까? 동맹을 회복하려고 했어요. 트럼프는 동맹은 동맹대로 박살내면서 관세만 때렸어요. 그래서 트럼프보다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더 짜증나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얘기 돌아. 지금 중국 공산당은 트럼프한테 그렇게 당했는데도 차라리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더 좋아한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정치병 걸린 대한민국에 수많은 분들이 2020년 미국 대선 때 바이든은 친중이다. 너 어디서 무슨 찌라시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2020년 미국 대선 때 바이든은 친중이다. 이게 되게 유행했던 그 커뮤니티의 댓글 내용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요런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가 사실 확인을 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오고 가야지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해봤자 뭐가 뭐 영양가가 생깁니까?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되든 간에 간다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 왜냐? 미국이 고립주의가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고립주의가 뭐예요? 다 알바누고 다른 나라들 꺼지고 우리 미국만 최고고 우리 미국만 지킬 거고 다 꺼져. 너네를 안 엮여. 이게 고립주의 아닙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미국의 수많은 유권자들은 고립주의를 원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트럼프 때문에 고립주의가 유행하게 된 게 아니라 미국의 수많은 유권자들은 이미 진작부터 조지 W 부시 8년, 오바마 정부 8년, 이 16년을 겪으면서 고립주의를 원하게 됐습니다. 조지 W 부시는 중동아랍과 아프가니스탄에 개입을 한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오바마 정부 때도 그 중동아랍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때도 해결을 못했어요. 결국 바이든 정부 들어서 어거지로 진짜 말도 안 되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무려 20년 만에 미군을 뺐습니다. 그런 꼬라지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구지구태여 오지랖 펴서 다른 나라에 구지구태여 개입해서 다른 나라에 구지구태여 국방력 써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미국의 서민들 점점 홈리스 되고 미국 내부는 점점 망가지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계속 설치고 다니고 이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지금 미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러우 전쟁에 개입을 한다? 내가 2022년 2월에 한두 달 지나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결국에 미국은 또다시 저 러우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 성격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자마자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돌 던지면서 럽봉색 씨발럼 개새끼가 헛소리한다. 미국인들이 얼마나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줄 아냐. 개옌병을 했어요 저한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내부 어때요? 우크라이나 지지 계속하면서 우크라이나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렵니까 지금 미국 여론이? 아니에요.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미국의 고립주의는 트럼프가 고립주의가 아니라 트럼프가 이제 나이 많아서 죽었어. 제2, 제3, 제4, 제5의 트럼프가 계속 나타날 겁니다. 이제 젊은 트럼프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미국의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국 대선의 후보로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서도 난 그런 사람 나올 거라고 봐요. 좀 더 기다리면 몇 년 더 기다리면 난 나올 거라고 봐. 한 10년 정도 뒤에는 아무렇지 않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그런 나라구나. 국내의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니 앞으로 미국이 그런 나라로 그냥 계속 쭉 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주식하세요. 앞으로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주식하라고. 지 주식 오르고 내리는 것 때문에 씨발 개거품 물면서 해리스 무조건 당선돼야 되고 무조건 트럼프 당선돼야 된다고. 자기들이 미장한다고. 아니 자기 미장 때문에 무조건 다른 나라 대통령 당선되라고 빠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게. 그런 건 잘못된 거지.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사는 국민들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자
어찌되었든 이번 미국 대선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들 누가 이길지 모른다. 경합주가 중요하다. 한번 지켜봅시다. 자, 현재 날짜 11월 2일입니다. 미국 대선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자, 근데 오늘 주제 언젠가 한 번은 다뤄야겠다 몇 년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2021년 초에 들었어요. 근데 단가가 지금 하는 건 안 나온다. 다음 대선쯤에 해야 단가가 나온다 해서 미루다가 드디어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은 현재 단가가 나오게 되어서 하게 된 편입니다. 2020년 바이든 트럼프 대선 이후에 지금 2024년 다음 대선인 오늘날에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대선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의 주제, 오늘의 핵심, 미국 언론은 대놓고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분들 중에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느 그럼 방송사나 뉴스 그 신문사가 대놓고 우리는 해리스 지지한다, 대놓고 우리는 트럼프 지지한다 이런다는 거냐? 맞습니다. 그것도 몇몇 개가 아니라 대부분 합니다. 대부분. 보통 CNN, 폭스뉴스 요런 데서 뭐 카멀라 해리스 대놓고 지지하고 트럼프 지지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 두 개는 그냥 대표적인 거일 뿐이고 수많은 신문사들과 언론사들이 대놓고 지지 표명을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진짜로. 자, 일단 우리나라의 전통의 구조. 전통적 구조죠. 조중동 대 한경호. 이제 조중동은 조선중앙동아, 한경호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전통의 구도인데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보수적인 정당의 어떤 그런 경향성이 있고 진보적인 정당 쪽에 조금 있는 경향성이 있다, 요런 얘기는 해도 이 양반들이 대놓고 우리는 문재인 지지한다, 이재명 지지한다, 윤통 지지한다, 홍준표 지지한다 이러진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죠? 물론 얘네들도 돌려서 지지하는 어떤 그런 거를 여론 조작을 한다고 느끼시는 국민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 국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다. 어찌되었든 카멀라 해리스 대 도널드 트럼프 이번 대선 대놓고 정말 많은 언론사들이 또 우리는 해리스 지지, 우리는 트럼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즈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이번에 표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워싱턴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자주 듣는 신문사가 워싱턴 포스트인데 워싱턴 타임즈가 따로 있어요. 워싱턴 타임즈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언론사들이 대놓고 지지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널리즘이라는 개념, 저널리즘이 뭐예요? 보도하냐, 보도. 신문과 이런 거를 이제 보도하는 그 행위 아닙니까? 이 저널리즘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100%까지 지킬 수는 없겠지만 노력해야 한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미국은 어떻게 저렇게 언론들이 대놓고 우리는 얘가 좋다 이런 말을 어떻게 대놓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도 나는 처음에 그런 생각은 들었어. 이거 조사하기 전에 뭐 미국은 자유의 나라니까 수정헌법 1조 뭡니까? 의회 어쩌고 저쩌고 출판의 자유, 발언의 자유 이런 거 저해하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따라서 자유로운 나라니까 그래서 저런 문화가 생겼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진짜야 씨. 내가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내 스스로가 좀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인데 돈이야. 너무 명쾌해. 정말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표본, 자본주의 표본 국가인 미국에 걸맞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미국 언론들이 돈은 돈인데 어쩌다 저렇게 그 대놓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 왔느냐, 그 역사를 좀 짧고 굵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 5분도 안 걸려요. 자, 미국이란 나라 건국 초기죠. 1700년대 후반입니다. 영국한테서 이제 갈라서 나오죠. 저 사람들 영국인이야다. 그거 다 아시죠? 상식적으로 우리 간청단분들 다 아시잖아요. 영국 섬에 살던 식민지를 이제 개척하러 미국 그 북미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영국인들이야. 그 영국인들이 영국 본토 섬이 짜증나가지고 갈라서자 해가지고 나라 세운 게 미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1700년대 후반에 미국 건국 초기입니다. 그죠? 이 당시에는요 신문사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 때도 신문사가 많았어요. 대놓고 그 수많은 신문사들이 각자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특정 대통령 후보를 대놓고 지지했어요. 자, 그리고 이 언론사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때 이런 글을 쓸 때 우리가 이 두 가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 자, 사설, 기사. 사설이랑 기사는 좀 구분해서 보기는 해야 됩니다. 자, 사설이 뭐야? 그 언론사, 신문사 이 사측의 주장과 입장을 실어서 말하는 논설문이에요. 그래서 사설에서는 뭐 누구를 우리가 좀 지지한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겨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명분이 좀 있어. 근데 기사는 뭐야? 뉴스를 전달하는 거예요. 저널리즘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 기사까지도 옛날에 미국 신문사들은 대놓고 특정 후보를 빨아줬습니다.
아니면 특정 후보를 대놓고 깎아내렸어요. 전락에 깎아내렸어. 자, 그럼 언론사들이 왜 저 짓을 했느냐? 미국 건국 초기에 수많은 정치꾼들, 달리 말하면 건국의 아버지들 저 건국의 아버지들이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치꾼들이 많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영국 섬이 짜증나니까 지들 돈도 간수하고 자기들하는 사업도 이제 계속 해먹고 싶은데 영국 본토가 지금 갠서히 넣고 이제 그러니까 짜증나가지고 이제 갈라선 거란 말이야. 사실은 저 양반들이 자기들을 빨아주는 신문사들한테 대놓고 돈을 줍니다. 대놓고 후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정부가 특정 사업을 해. 이번에 국책사업 삽질을 해가지고 뭔가 그 토건 사업을 해. 그런 거조차도 언론사들이 가라로 이제 어제 만든 법인으로 이제 인건비 대충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돈 벌게 해주겠다 막 이런 걸 쇼부를 치는 거야. 오늘까지 신문사만 하던 그 신문사 사장이 갑자기 건축회사 사장이 돼 있는 거야. 아무튼 이런 어떤 그 국책 사업이나 여러 다양한 사업으로 언론사들이 돈 빨아먹고 그런 걸 하려고 이제 완전히 뭐야 그럼 초기 역사가 돈이야 돈. 옛날에 미국 신문사들 대부분은 특정 정당에서 만들어 놓은 정말 그런 신문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대놓고 빨거나 대놓고 쟤네 상대당 애들 깎아내리거나 이랬으니까. 자, 근데 이것도 잠깐이야. 가면 갈수록 미국의 국민들도 야 이거 맞아? 이게 맞냐고 좀 꼬롬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조금 이 언론이라는 인간들이 이러는 게 맞냐. 1930, 40, 50년대 딱 건국되고 나서 한 이제 건국되고 50, 60, 70년 지난 거예요. 그죠? 한 우리나라도 이제 건국되거나 50년 지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품격을 가져야 돼. 시민의식을 가져야 돼. 이런 게 사실 1980, 90년대를 지나면서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어.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든 한 50년 지나야 돼. 건국 초기에는 개판이야. 1830, 40, 50년대를 거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지들 멋대로 하는 신문사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점점 올라가고 그런 어떤 저는 대놓고 이제 특정 정당만 빨아주는 언론사들을 안 좋게 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관념도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1800년대 중반 가면서 저런 신문사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거를 표방하고 독립적으로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저널리즘을 하겠다라는 신문사들이 튀어나오면서 국민들이 그 이전에 이제 편향된 신문사들을 안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립적인 그런 신문들을 선호하게 되고 좀 이제 그렇게 된 거야. 미국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역시 대박이야. 에이브람 링컨, 위대한 링컨. 1861년에 대통령이 된 링컨이 이런 정치적인 신문사들을 대놓고 깝니다. 진짜 대놓고 배척을 해요. 저 신문사들은 완전 쓰레기들이다. 당시에 수많은 신문사들이 사실 링컨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대놓고 남부연합을 지지했었어요. 남북전쟁 때 이제 링컨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남북전쟁이 뭐예요? 미국 남북전쟁이. 남부의 노예제도 찬성하는 애들, 북부의 노예제도 이제 반대하는 주들끼리 이제 편먹고서 싸운 거 아닙니까? 근데 수많은 신문사들이 남부연합을 지지했었어요. 근데 이제 링컨을 그래서 깐 건데 링컨은 단순하게 그 이유만으로 그 신문사들 남부연합을 지지하던 신문사들을 배척한 건 아니고 링컨은 약간 저널리즘의 진심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저널리즘이 있어야 된다. 우리 미국에도. 그리고 링컨이 정말 저거의 진심이었던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지성으로 링컨을 빨아주던 언론사 여기도 배척합니다. 링컨 때 그래서 미국의 언론 문화가 굉장히 빨리 나아져요. 상당히 나아집니다. 링컨의 이 어떤 요 마인드나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아까 말한 사측의 주장을 펼치는 사측의 입장에서 논설문을 쓴 거죠. 사설에서는 우리 마음대로 얘기하게 하자. 요게 관행으로 남습니다. 기사에서 평상시에 기사를 보도하고 이러는 거에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설에서만큼은 자유롭게 두자. 요게 관행이 됩니다. 미국 그냥 문화예요. 근데 솔직히 사설에서도 언론사인데 저걸 대놓고 쓰는 거는 좀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이제 언론사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니 애초에 사설과 기사는 아예 다른 거 아니냐. 별개다. 언론사가 언론 보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 기사는 당연히 중립적으로 쓰려고 노력해야겠지만 사설은 우리 마음 아니냐. 이거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예 별개다. 요런 이제 그 문화적인 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까지도 미국의 언론사들이 뭐가 있냐면은 사설은 우리 언론사의 주관적인 성향 이런 거에 기반해서 써도 된다. 다만 기사는 그러면 안 된다. 요거를 현재까지도 미국의 언론사들이 생각하고 있대요. 이거를.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미국의 수정헌법 1조. 수정헌법 1조가 뭐야? 자유야 자유. 내용 대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개인들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거를 박탈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미국의 폴리티컬 컬렉트네스, PC주의. 지금 이 PC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국 안에도 굉장히 많아요. 왜 많아? 우리나라는 이 PC주의가 그냥 짜증난다. 보기 싫다. 거슬리게 한다. 귀찮다.
않게 한다, 제정신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건데, 미국인들의 가장 큰 그 중요한 요점이 뭐냐면 자유를 박탈한다 이 말이야. 요게 지금 제일 큰 이유야,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랑은 좀 이유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PC를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 그냥 단순하게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거가 핵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근데 미국은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 언론사들이 대놓고 사설을 통해서만 이제 당당하게 대놓고 미국의 정치꾼들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거는 1860년 링컨 때부터라고 봅니다. 링컨은 막상 요런 사설에서조차 쓰는 것도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찌됐든 미국 언론사들이 사설로 누군가를 빨아주고 지지하거나 이런 표현을 한 것도 요때부터 이제 관행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시카고 트리뷴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그 신문사예요. 미국의 10대 신문사 중 하나인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KBS, MBC, SBS의 영향력이 제일 크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미국은 각 지역별 신문사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리고 그런 비슷한 게 좀 있는데, 우리나라 중에 농민신문 아세요? 농민신문? 각 지역에 그 농민들을 상대로 그 농민들한테 다 그 주는 그 신문이 있어요. 그 농민신문이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조차 영향력 꽤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미국은 나라 땅덩어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각 지역별 저 신문사들의 영향력이 꽤 큽니다. 굉장히 커요. 자, 그중에 미국의 이제 시카고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일간 신문인데요, 시카고 트리뷴이. 얘네가 오래됐어요. 1860년에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링컨을 이제 지지하기 시작하거든요, 얘네가. 미국 언론사들도 이제 특정 후보들을 지지하고 그런 게 이제 저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해서 얘네가 지지를 대놓고 하는 거를 시작으로 사설에서 우리도 지지하자, 다른 언론사들도 이제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자, 근데 뭐 좋다 이거예요. 저런 게 관행으로 생긴 거 알겠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언론사들이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하나 빨기 시작하면 끝까지 빠냐? 하나 지지하면 쭉 가냐?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워싱턴 포스트. 지금 여기가 미국 민주당 후보를 거의 지지해오는 경향이 있는 신문사거든요. 근데 1952년 대선 때 아이젠하워, 자, 미국의 오성 장군 출신이죠. 이 양반 전쟁 영웅이야. 2차 세계대전에 1952년 대선 때 공화당 후보였던 아이젠하워 후보를 지지합니다. 왜? 손절도 하는 거예요. 아이젠하워 후보는 당시에 역대급이었어. 역대급 전쟁 영웅 출신이었고, 미국을 구해줄 수 있는 후보라고 전 국민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그 얘기했어요. 저번 방송에서 내가 무슨 얘기했어? 선거인단 제도편에서 이 얘기했죠. 미국의 선거인단 전체가 538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물론 과거에는 조금 적었는데요. 자, 이렇게 500명이 넘는 선거인단에서 아이젠하워가 1952년 대선에서 무려 44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합니다. 민주당 상대 후보였던 스티븐스는 89명밖에 못 받았어요. 압도적이었던 거예요. 미국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온 워싱턴 포스트가 왜 도대체 아이젠하워를 지지했느냐? 대세는 따르는 겁니다. 그 대세를 따르는 이유는 또 돈. 여기에 또 연관이 있는데요. 자, 여러 가지 이제 좀 앞으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그리고 아까 그 에이브라함 링컨을 지지했다는 이 시카고 트리뷴, 여기가 링컨을 처음에 이제 옛날에 지지했었으니까 뭐 진보적인 언론사일 것 같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언론사예요. 그리고 이거 알아야 돼. 옛날에는요, 미국 민주당이 오히려 남부 노예 해방을 반대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남부 쪽에 지지를 받던 정당이에요. 노예 해방에도 계속해서 반대하던 정당이에요. 오히려 공화당이 노예 해방을 하자고 해서, 옛날엔 그랬었어.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죠, 느낌이. 옛날엔 그랬다 이 말이야. 자, 시카고 트리뷴은 대체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해 왔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언론사인데, 2008년, 2012년에 버락 오바마가 압도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던 시기 아닙니까? 이때는 시카고 트리뷴이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바마를 지지해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의 언론사들이 저렇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걸 가끔은 바꾸다가도 가끔은 또 안 바꾸고 쭉 가다, 웬만하면 미국 공화당, 웬만하면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맞는데 가끔은 바꿔. 그럼 이렇게 가끔은 바꾸거나 쭉 가는 이유가 뭐냐? 돈 때문이다. 우리나라 언론사도 그런 게 요즘 생겼는데요. 이제 좀 해먹을 만하다고 보는 건지, 옛날부터 미국의 언론사들은 유료 구독자들이 많았어요. 인터넷 기사조차도 유료 구독자가 많았습니다. 언론사의 유료 구독자들을 늘리고 유지하려면 우리가 이번만큼은 조금 바꾸자.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미국 민주당 쭉 가고, 왜냐면 이번에 미국 민주당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해리스가 떨어질 것 같아. 그래도 내가 만약에 미국 민주당을 지지해온 정당이라면 난 계속 해리스 빨 것 같아요. 그래야 유료 구독자를 늘리고, 선거에서 지면은 우리의 유료 구독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 왜? 져 가지고 힘들거든, 마음이. 아득바득
빨아주고 싶거든. 더 아득바득 트럼프를 까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전략적으로 볼 때 이 유료 구독자를 늘리는 거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오던 언론사가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해서 해리스 우리도 지지 안 하면 트럼프 지지할 거임. 이러면은 그 유료 구독자가 빠지면 빠졌지 그게 유리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거야. 아이젠하워는 그냥 넘사벽이었던 거야. 그리고 오바마도 마찬가지고 오바마도 사실 꽤 많은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또 인물이었고 어떤 이런 그 여러 가지 좀 그 유료 구독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게 진짜 미국이 돈으로 굴러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저것만으로 좀 굴러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사실. 자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 지금 어디 거예요? 아마존 거예요.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 겁니다 지금. 자 워싱턴 포스트가 전통적으로 1976년부터 쭉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해왔어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유료 구독자가 무려 현재 250만 명 있습니다. 그냥 구독자 250만 명 아닙니다. 유료 구독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냥 구독자가 250만 명인 것도 대박인데 유튜버가 유료 멤버십 구독자가 250만 명이면 진짜 어마무시한 거예요 저게. 근데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지지 표명을 안 하기로 결정합니다. 뭐 그렇다고 트럼프를 빨아주겠다는 건 아닌데 어찌되었든 그 지지 표명을 공개적으로 안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 시각에서는 뭐 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기들 마음이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워싱턴 포스트가 이번에 저 지지 표명을 해리스한테 안 하니까 지금 벌써 10% 빠졌답니다. 유료 구독자 250만 명이 10% 빠진 거면 몇 명이 빠진 거야? 25만 명 빠진 거야. 25만 명. 충성스러운 구독자들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저 언론사들도 돈을 빨아먹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손해를 봤다 이 말이야. 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여론의 이제 좀 추정 의혹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일부러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그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거를 막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요 지금 제프 베이조스 입장에서 솔직한 얘기로 워싱턴 포스트의 구독자 10% 날아간 건 손해 아니냐. 근데 저기다 현명할 수도 있어 사실은. 왜냐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워싱턴 포스트는 CNN과 똑같은 페이크 뉴스입니다. 그들은 terrible person 아주 안 좋은 애티튜드와 퍼스널리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기꾼입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프 베이조스가 지금 워싱턴 포스트만 운영해? 아니잖아. 이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만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아마존과 아마존의 수많은 계열사들 이런 거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굳이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그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물론 확인할 길은 없어요. 제프 베이조스가 실제로 지가 이런 지지 표명을 하지 말라고 막았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럼 미국 언론사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그냥 빨아주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미국의 언론사들은 본인들의 충성스러운 고객들과 구독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거지 될 것 같은 사람 빨아준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미국의 위대하고 정말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이죠.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이 양반이 처음 대통령 선거 나간 게 1932년이에요. 1932년에 이제 선거 나갔을 때 미국 전체에서 루즈벨트를 지지했던 언론사가 100% 중에 38%밖에 안 됐습니다. 상대 후보 58%를 지지했어요. 신문사들이. 근데 루즈벨트가 이겼습니다. 자 다음 선거 1936년 루즈벨트가 재선에 도전한 거예요. 2선. 이때는 34%밖에 없었습니다. 루즈벨트 지지 언론사가. 그 이전보다도 더 줄은 거예요. 근데 내리사선한 사람이 내리사선. 연속으로 4번 연속 당선된 사람이란 말이야. 이 양반이. 그죠? 자 근데도 언론사들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이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언론사들도 정치질을 한다. 빨면 이득인지 지금 까는 게 이득인지 계산을 하는 거야. 지금 루즈벨트가 아무리 저렇게 인기가 많고 그렇더라도 잠시 특정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고 있어. 그럼 까는 거야. 그래야 자기들한테 유리하거든. 구독자들이 채워질 수 있거든. 유료 우리 신문사를 볼 사람들이 늘어나거든. 이런 걸 보는 거야. 이런 걸 보는 거야. 자 그리고 루즈벨트가 4선 당선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습니다. 병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루즈벨트 때의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이 해리 트루먼이 이제 그 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직 남은 임기를 이제 그 승계를 하잖아요. 미국은 대통령이 죽었어. 그럼 그 대통령의 남은 임기만큼 부통령이 쭉 그냥 대통령으로서 이제 남은 임기를 채워요. 일단 바로 대통령 선거 안 합니다.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 이제 해리 트루먼이 나갔어요 또. 자 근데 해리 트루먼이 그 대선에 나갔을 때 1948년에 언론 전체의 15%밖에 지지를 못 받습니다.
상대 후보는 65% 지지 표명을 받았었어요. 전체 언론에. 근데 해리 트루먼이 당선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젠하워 옆에 그 인기 많았다는 존 F 케네디죠. 19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언론의 16%밖에 지지를 못 받았습니다. 존 F 케네디가. 근데 당선됐습니다. 자 물론 조지 W 부시, 오바마, 조 바이든 이런 사람들은요 많은 언론들이 지지를 했고 실제로 이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무조건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수많은 언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2016년도에 대선에서 집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번 대선에서도 지금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언론사가 100개가 넘습니다. 트럼프는 16개밖에 안 돼요. 모른다. 아 지지 언론이 카멀라 해리스가 많으니까 당연히 해리스가 될라나? 오히려 내가 만약에 지금 진보 성향의 민주당을 지지해온 언론사야. 그러면은 카멀라 해리스가 이번에 떨어질 것 같아. 뭔가 느낌상. 그러면 카멀라 해리스를 졸라 빨아줄 것 같아. 내가 돈 벌라고. 트럼프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그래. 내가 그래도 유료 구독을 잘했다. 얘네는 카멀라 해리스가 질 때 지더라도 계속해서 우리 해리스를 빨아줬어. 난 이제 이 신문사만 볼 테야. 이제 이 지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지금 이 짓을 하는 걸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언론사가 이렇게 많이 지지하든 적게 지지하든 간에 이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것만으로 미국 대선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그 얘기죠 지금.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통계인데요. 와 전 깜짝 놀랐어요. 이거 2008년에 굉장히 유명한 그 리서치 회사예요. 퓨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한 건데요. 미국 언론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 미국 유권자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가 응답자 전체의 69%가 나왔습니다. 2008년에 한 건데요. 이거 정말 많은 사람이 미국 언론사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든가 말든가 알바노입니다. 굉장히 알바노입니다. 요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물론 요런 것도 있어. 미국의 언론사들이 단순하게 돈, 유료 구독자 요거 때문에도 하는 거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아예 이미지가 바뀌었어. CNN은 좌파다, 폭스는 보수다. 요런 게 딱 이미지가 잡혀있는 언론사들도 있거든. 얘네들은 애지간하면 안 바뀌어요. 얘네는 애지간하면 안 바꿉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통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해오는 이유가 돈과 거리가 좀 있는 자기들이 헤쳐먹기 위해서 해왔든 뭐하든 간에 그거를 전통적으로 해온 그 특정 언론사의 신념이 있고 그리고 이 회사에 그 문화화되어 있다면은 사문화 같은 거예요. 회사 내부 문화 같은 거 이런 게 있는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좌파 성향을 가진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 20, 30대의 신입사원들이 CNN 입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언론사는 계속해서 진보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고착화되는 거예요. 굉장히 고착화되고 당연하게 이제 계속 진보가 되는 건데 그런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언론사들은 좀 달리 볼 필요도 있기는 있어요. 자,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이더라도 언론이 저렇게 대놓고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상대 후보를 깐다거나 이런 거는 좀 규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마냥 언론과 방송사들을 규제하는 그런 기관들이 미국에도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야. 내 생각에는 미국에도 있었어요. 있었어. 1934년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라는 게 생깁니다. 여기 뭐 없어졌다는 건 아닌데요. 우리나라 방통위 같은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 자, 근데 이 양반들이 이제 1934년에 생겼잖아. 언론사들한테 오더를 내려. 공정성 원칙을 지켜라. 우리가 이제 공정성에 관련된 원칙을 이제 오더를 내릴 테니까 지켜라 이 말이야. 자,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방송 시간. 방송사는 방송 시간, 아니면 언론사, 신문사들은 기사. 여기에 무조건 공익 문제에 대한 내용을 넣어라. 몇 프로 이상 넣어라. 그러니까 너네가 하고 싶은 말, 누구를 깎아내리고 누구 가십거리만 올리고 이짓거리만 하지 말고 공익성 있는 그 문제 제기, 어떤 특정 어떤 그 공익적인 이슈 이런 거는 올려라 이 말이야. 그걸 넣어라 이 말이야. 자, 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두 번째, 반드시 찬성 쪽과 반대 쪽을 동일하게 분배해서 양을 넣어라 이 말이야. 방송 시간에서도 반반, 기사에서 이제 신문에서 기사 쓴 것도 반반을 넣어라 이 말이야.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이게 이제 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이제 그 공정성 원칙인데 이게 1934년에 시작이 됐는데 계속해서 언론사들이 불만을 표해요. 왜 자꾸 니네가 뭐라고 하느냐. 이 자유민주주의 미국에서 왜 각각의 언론사가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고 찬반을 하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건데 왜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니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 말이야. 언론사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정치병 걸린 사람들도 국가가 뭐 해줬는데 내가 까고 싶은 카멀라 해리스, 내가 까고 싶은
트럼프. 내가 좋아하는 이 언론사가 알아서 까게끔 내버려두지 왜 국가가 뭔데 니들이 개입을 하냐. 정치병 걸린 사람들도 같이 개지랄을 떨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계속 이제 수십 년 동안. 자, 결국에 신자유주의자, 신보수주의 지미 카터를 개박살내고 당선된 레이건. 레이건이 이제 1984년에 재선을 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는데 요때 이제 기회는 이때다. 이 규정을 폐지합니다. 폐지됩니다. 그래서 1987년부터는 폐지가 돼서 드디어 우리 콘크리트 지지자, 달리 말하면 또 정치병 걸린, 모두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특정 신념에 너무 과몰입해서 빠져있는 사람들, 이분들을 우리 언론사들이 드디어 유료 구독자로 모실 수 있게 됐다. 드디어 우리 언론사들의 머니의 시대가 돌입했다. 머니의 시대 씹어줬고 이제 요런 시대가 된 거야. 이제 요런 게 없어지면서 대놓고 이제 딱 대놓고 우리는 편향되게 가겠다 이 말이야. 대놓고 그게 돈이 되거든요. 유튜브에도 정치 유튜버들 중에 더불어민주당의 그 지지자들 보고 저그들만 민주시민이래. 저그들만 깨어있는 시민이고 자기들만 민주시민이라고 얘기해요. 걔네들 그 정치 유튜버들. 그리고 보수 쪽 가면 우리 애국 보수들이 우리 애국 보수로서 우리 애국 보수들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멸공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 그 민주시민하고 애국보수 자칭 애국보수 자칭 민주시민이야. 걔네들 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돈이 돼요. 현타가 가끔 옵니다. 가끔 이제 심심해가지고 그 알고리즘으로 이제 그 뭐 이재명이나 김건희 뉴스 내가 잘못 클릭해서 보면은 그 인간들이 떠서 라이브 하는 거 잠깐 들어가 보면 50만 원 여기 슈퍼챗 뜨면 여기 위에 뜨잖아요. 여기에 50만 원, 25만 원, 10벌 그렇게 막 이거 막 도배가 돼 있어. 보면은 막 야 저렇게 돈이 되는구나. 돈 잘 빨더라고. 근데 그런 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정 방송사가 정권 편향적으로 행동을 하면은 야 너무 마탱이 간 거 아니야? MBC, KBS, SBS 뭐 특정 정권 편향됐다 이런 그 음모론 제기하는 그 시민분들, 국민분들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와 쟤네 언론사 마탱이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대요. 어차피 그 방송사들은 자존감이 높아. 이게 개인이면은 괜찮은 말인데 기업이나 언론사가 이런다는 게 난 좀 자존감이 이게 높기는 한데 씨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나를 싫어할 사람들은 날 계속 싫어한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만 보고 쭉 가자. 이걸 언론사들이 생각을 해요, 미국은. 그래서 아주 자존감이 높은 건데. 그래서 미국에서 별로 뭐 얘기가 안 돼, 이게. 어차피 폭스뉴스 보는 사람들은 폭스뉴스만 보고 CNN 보는 사람은 CNN만 보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합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프라이드로. 그래서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별로 사회적 합의가 뭐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게 별로 없대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 같았으면 뭐 난리도 아니었을 거야. 그냥 저 언론 폐지시켜야 된다고 막 난리도 아니었을 거야, 그죠? 만약에 우리나라 방송국이나 언론사 중에 하나가 대놓고 나는 윤통을 지지한다. 나는 이재명을 지지한다. 요렇게 말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보실 거예요, 그 언론사? 우리나라는 안 되잖아, 그게. 문화적으로 그게 좀 아니잖아. 그죠? 문화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법도 아니야. 공직선거법이야. 공직선거법. 언론법에서 규정할 필요도 없어. 공직선거법 제8조에 따르면 공정하게 이제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게 공직선거법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반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야. 저거 어기면은 선거법. 물론 제가 뭐 이 6개의 언론사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이 언론사들이 대놓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안 하고 있는데 뒷구녕으로 돌려가지고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분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어떤 그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신뢰, 바닥이 간 신뢰 이런 게 좀 회복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또 같이 드리면서 이제 미국 대선 며칠 안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언론 기사 잘 걸러 들으시고 너무 우리나라 언론의 국제정치 뉴스 믿지 마시고 우리나라 언론이 국제정치 뉴스를 잘 못 만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뺏겨오는데 뺏겨오는 것도 이상하게 뺏겨올 때도 많아. 이런 거 잘 걸러 들으시고 요새 뭐 팝하고 좋잖아요. 외신 같은 거 많이 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예요. 끝. 자, 미국 대선 현재 시각 2024년 11월 6일 저녁 8시입니다.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아까 몇 시간 전에
다음에 대선 승리 선언까지 하면서 연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 긴급하게 올리기 때문에 자막 없이 바로 올라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간이 2024년 11월 6일인데요.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지금 원래 아까 몇 시간 전에 초저녁까지만 해도 언론 기사들이 이런 기사를 썼어요. 선거인단 266명 확보. 아까 초저녁만 해도 538명 중에 270명을 확보하면 당선되는 건데 트럼프가 266명을 확보했다. 이 기사를 제가 몇 시간 전에 봤어요. 저번에 간다요 미국 대선 특집에서 선거인단 편에서 라이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270명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270명을 뚫으면 당선되는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결과 보니까 277명이랍니다. 개씹어졌습니다. 277명. 이미 뭐 뚫었어요. 이미 뭐 확정된 거야.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됐습니다. 된 거라고 봐야 돼요. 이미 근데 아직 지금 개표가 안 된 요 빈 군역 개표가 안 된 거. 저 개표가 안 된 데서도 트럼프가 확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가 더 얻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최종적인 결과, 완벽한 최종적인 결과, 트럼프가 이미 당선된 거는 확실한데 정말 아예 지지율이고 선거인단 최종적인 결과는 며칠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중에서 알래스카, 지금 알래스카가 도널드 트럼프가 55.8, 여기도 트럼프가 먹을 것 같긴 한데 73% 개표 완료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내일쯤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0% 되려면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알래스카라던가 뭐 하와이의 결과 이런 거 뭐 기다릴 필요 없죠. 어차피 우리는 구지구태여 기어이 기어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이미 결과가 나왔어. 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됐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미국 대통령 하면 뭐 몇 대 대통령 이런 거 얘기하잖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32대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4선 당선된 사람이란 말이야. 4번 연속 당선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32, 33, 34, 35 대통령이 아니에요. 내리 32대에서 쭉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32대 대통령이야. 자, 그러면 트럼프는 뭐냐? 45대 대통령이었는데 46대는 바이든이고 47대가 트럼프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백악관 같은 데는 이제 그 대수대로 순서대로 초상화를 걸어둔다던데 이 양반은 뭐 2개 박을지 3개 박을지 뭐 1개 박을지 뭐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진짜 옛날에 아까 누가 댓글에서 쓴 19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 빼고는 20세기 21세기 들어가지고 최초입니다. 미국이란 국가가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미국이란 국가에서 재선에서 탈락하면 웬만하면은 3번째 대선에 안 나가는 거, 재선에서 탈락하면 불명예라고 보기 때문에 3번째 대선에 웬만하면은 출마를 안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깨고 이제 나온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그런 사례가 사실상 이제 흔치 않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거 정말 재미있는데요. 자, 바이든이 내년에 2025년 1월까지가 임기야. 트럼프는 내년 2025년 1월 2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거든요. 바이든이 내년에 임기 그만둘 때 한국 나이로 84살이에요. 84살이야. 근데 트럼프가 퇴임할 때도 바이든이랑 동갑입니다. 2029년 1월 20일에 퇴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트럼프도 한국 나이로 84살입니다. 둘이 사이좋게 딱 4살 차이 나요. 바이든 42년생, 트럼프 46년생. 둘이 사이좋게 최고령 대통령. 둘 다 84살로 임기 때려치는 그런 동시 최고령 할배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개씹어졌습니다. 정말로. 개씹어졌습니다.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씹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글에서 제공하는 요거 아마 AP통신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만드는 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시뻘개요 지금. 시뻘개. 공화당 트럼프가 시뻘가니까 당연히 압도적으로 트럼프겠구나. 근데 이거 좀 왜곡이 있습니다. 인구가 별로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트럼프가 그 선거인단 이긴 데가. 지금 보면은 요 동부에 짜잘짜잘한 주들. 요번 짜잘짜잘한 주는 여기 요 일렬로 쫙 여기다 이제 했죠. 저기는 싹 다 민주당이야 지금. 저기는 이제 면적이 조만한데 인구가 많이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는 지금 거의 다 카멀라 해리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 미국 본토의 전체적인 거는 빨간 물결이지만 요 동부 쪽은 지금 또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이 또 이긴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를 보고서 다 빨갛다 요렇게만 또 표현할 건 또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됐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됐는데 설마 우리 미국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의 지지자들은 그런 짓은 안 하겠죠. 자, 기억나십니까?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이긴 이후에 2021년 1월 20일부터 바이든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요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2021년 1월 6일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년 1월 초에도 할 건데 아마 미국의 의회가 상원과 하원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합쳐서 상하원. 이 상하원의 합동회의, 이게 2021년 1월 6일에 있었습니다. 이 상하원 합동회의에 가면은 졸라 구닥다리 앤티크의 이 박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 미국의 전체 선거인단 538명이 투표한 그 투표용지, 이게 요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미국 전국에 있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저 538장을 꺼내요. 아, 틀림이 없구만. 대선 결과가. 그걸 도장을 팡팡팡 찍는 날이야. 그게 이제 2025년 1월 초에 할 거야 아마 여기서. 자,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같다고 저게 같다고 SNS에다가 의회를 우리는 이제 그 행동해야 된다, 그 짓거리 해가지고 이제 저지랄 한 거 아닙니까? 전날 2021년 1월 6일에 자, 이번에는 그런 일 없겠죠. 설마 대선 결과에 승복하고 카멀라 해리스는 트럼프처럼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지. 자, 근데 문제가 뭐냐? 2021년 1월 6일에 했던 이 상원 합동회의 선거인단 개표하는, 최종적으로 도장 팡팡 찍는 요거를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현 부통령입니다. 2021년 1월 6일의 부통령은 마이크 펜스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2025년 1월 초에 있을 저 상원 합동회의의 주재자는 카멀라 해리스입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아, 이게 본인이 대통령 선거 떨어졌는데 그 결과 도장을 팡팡팡 찍는 날을 카멀라 해리스가 회의를 주재해야 된다. 아,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카멀라 해리스의 그날 표정, 아마 전 세계의 수많은 기자, 사진 기자들이 죽어라 찍을 것이다. 아, 저런 표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죠? 자, 지금 그리고 지금 대선이 이제 끝났어요. 사실상 이제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제이디 벤스 여기가 이제 이겼는데, 그저께만 해도 무새들이 많았어. 앵무새들. 트럼프가 나는 이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해리스 당선을 알고 있었다. 요 무새들이 있어요. 무새들이 있네. 지금도 저희 지금 채팅창에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태반이었어. 그저께까지만 엄청 많았거든요. 이제 양쪽에 태반이었어. 양쪽에. 솔직히 얘네 다 그냥 찔러 본 거야. 아니, 본인 아무 권위도 없고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DC나 팸코나 이런 데서 이 놈들아 당연히 당선 예지, 그걸 모르냐 이러고서 이제 만약에 본인이 틀렸어, 그 글 지우면 끝이야. 얘네 아무 권위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냥 짓거리고. 근데 맞았어. 내가 그래, 오늘 트럼프 이제 당선됐으니까 이 새끼들아 봐봐라, 형은 일주일 전부터 트럼프 당선 글을 수십 개 써왔다. 그걸 모르냐 이제. 이러면서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나는 노스트라다무스다. 그럴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제발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씹어졌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지금 압도적이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함부로 압도적이란 얘기를 합니까? 선거인단 결과는 압도적일지 몰라도 지금 47.5 대 51이야. 지금 현재로도 이게 압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이야. 이런 대선은 감히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는 대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저번 주만 해도 내가 하나 얘기할게. 바이든이 사퇴했던 그 2024년 7월 20일, 바이든이 올해 7월 21일에 사퇴했는데요. 저 때부터 11월 4일, 그저께죠. 그저께까지 미국의 전국 단위 여론조사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바이든 사퇴하자마자 카멀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선다. 앞서면 뭐해? 몇 프로 차이 안 났어요. 그래서 올해 7월 말에 간다요가 바이든 사퇴한 다음에 카멀라 해리스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됐는데 몇 프로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이번 대선 모른다. 내가 모른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모른다. 둘이서 평균적으로 3에서 5% 차이가 났어요. 평균적으로. 평균 3에서 5% 차이인데 저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차범위가 보통 한 2에서 3% 나요. 오차범위가 2에서 3이란 얘기는 1에서 2% 차이 난다는 얘기야 지금. 카멀라 해리스가 3% 5% 앞서도, 트럼프가 3% 5% 앞서도 오차범위가 2, 3%이기 때문에 1, 2% 앞서거나 1, 2% 뒤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감히 누가 이긴다는 얘기를 함부로 합니까? 감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이런 상황이면 솔직한 얘기를 모른다고 해야지. 감히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안다 모른다를 얘기할 수 있어? 감히 어떻게 안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며칠 전에 올린, 지금 옆에 지금 썸네일 뜨죠? 며칠 전에 올린 선거인단제도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지지자 유권자들의 표심이 1, 2% 누가 앞선다, 아니면 몇 프로 앞선다, 이것만으로는 모른다. 지금 트럼프가 유리해지긴 하고 있지만 모른다. 이번 대선 모른다는 걸 내가 강조 또 강조했었어.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자, 그중에서도 내가 그저께 가장 강조했던 거 뭡니까? 경합주다.
아마 그저께 제 영상 보시고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시간 좀 아끼면서 보셨을 거예요. 저 7개 경합주만 보면은 되겠구나라는 거가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 이거 7개 경합주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지금 봐봐. 애리조나 해리스 트럼프 1.7% 차이야. 조지아 1.2, 1.8, 0.6, 1.3. 펜실베이니아는 0% 차이 났어요. 최근 여론조사가.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해 지금. 자, 이번 대선 결과는 알 수 없었고 굳이 그렇게 뭐 오버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이번 대선 결과는 엎치락 뒤치락 했고 결국에는 까보는, 오늘처럼 이제 그 선거 결과를, 선거인단 이제 승자 독식을 누가 하게 되는가를 까보기 전에는 알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자, 근데 현재 저 7개의 경합주 중에서 오늘 투표 이제 까보니까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트럼프가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자, 펜실베이니아 지금 97% 개표를 했는데 득표율 차가 얼마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확실하게 이제 나와서 트럼프가 확실하게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죠? 조지아도 지금 97% 개표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50.8, 카멀라 해리스가 48.5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위스콘신도 이제 경합주였어요. 자, 위스콘신, 여기는 진짜 조금 낮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99% 개표 완료했는데 49.8 대 48.8입니다. 야, 이거는 뭐 알기가 어렵다. 근데 어디서 감히,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를 무슨 주댕이나 하여튼 살아가지고 뭘 감히 네가 뭔데, 니까지 게 뭔데, 이 커뮤충 새끼들 뭘 감히 도대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야 도대체. 자, 그다음 미시간이 여긴가요? 지금 95% 개표인데요. 여기도 뭐 트럼프가 많이 앞서고 있어요. 50.1 대 48.1. 여기도 이제 트럼프 될 것 같다. 자, 네바다주는 84% 개표했는데요. 이거 좀 격차가 여긴 좀 납니다. 3-4%. 도널드 트럼프가 51.5 대 46.8. 지금 아직 84% 개표인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개표를 까잖아요. 예를 들어 가끔 요런 거 있어. 간다요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위규루족인가요? 아래규루인가요? 반갈족인가요? 이런 걸 적어놔요. 요거를 적어. 그러면 이게 처음에 1시간 때는 몇 명 투표 안 하잖아.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차이 안 납니다. 한 이틀 3일 지나서 몇만 명이 투표해도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1-2시간의 그 결과와 최종 결과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네바다주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빨간색, 파란색이 분명하지 않은 곳들 있죠. 여기에 있는 메인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젓갈색으로 된 미시간, 네바다, 그리고 애리조나, 알래스카, 이런 데가 좀 경합주란 얘기예요. 근데 우세 지역이다. 메인주는 카멀라 해리스가 우세고, 그리고 미시간은 도널드 트럼프가 우세고, 뭐 이런 건데, 지금 메인주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승자독식 제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선거인단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을 그냥 퍼센트만큼 갈라 가져가요. 그래서 가져가는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는 승자 독식이 아니에요. 메인주는. 네브라스카주도 마찬가지고. 그 2개만 그래, 2개. 네브라스카주랑 메인주, 이 2개만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대선 결과, 어제 조금 어느 정도 시장이 반응을 했어요. 뭐가 반응했어? 오늘 반응했죠. 자, $1가 지금 1399원입니다. 지금 장외 거래까지 있었는지 몰라도 1399원이에요. 하루 만에 무려 19.2원이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1 환율은 사실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마 오늘만큼은 미국 대선이 90% 이상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만큼은 자본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자본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 빼죠.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적고 도널드 트럼프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자본들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카멀라 해리스의 당선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 되니까 아마 자본들이 좀 빠져나간 것 같아요. 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이랑 토론했고 한번, 카멀라 해리스랑 한 번 해서 토론 2번밖에 안 했어요. 이 두 번의 토론, 그리고 본인들 각각의 유세 현장, 여기서 본인들의 공약을 분명하고 디테일하게 얘기한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 대선이 참 신기한데, 이번 대선에서 이 둘 다 디테일하게 본인들의 공약이 뭐라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거, 이런 게 둘 다 많았어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뭘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 거냐는 거야. 그걸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야, 둘 다. 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서 11월, 12월, 내년 1월 20일에 당선 이제 그 임기 시작되는 그날까지 요 2달 반 정도 조금 넘는 이 기간 동안 뭘 얘기할 것인가, 이제 디테일하게 언론들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현재의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중국에 대한 대중국 정책, 아니면 이제 뭐 한반도의 뭐 일본이나 한국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북한 문제라던가
북핵 문제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볼 텐데 제 생각에는요 트럼프가 요번 토론 2번에서 그래도 보여준 게 있어요. 좀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좀 순해진 건지 몰라도 유순해졌어. 유순하게 표현을 해. 나는 동맹을 계속해서 나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나는 우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에 있는 수많은 갈등 이런 거를 나는 봉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였던 2016, 17, 2017, 18, 19, 20 요 시기가 아닌 요 시기가 좀 다르게 이제 멘트를 쳤단 말이죠 트럼프가.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볼 때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는 좀 좌클릭할 가능성이 있다. 전 좀 그렇게 봅니다. 인권 문제라던가 좀 요런 것들이라던가 유순하게 갈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국외. 요거는 전혀 얘기가 다르다. 요거는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아닌 거야. 국내 정치 유순하게 하나마나 우리는 알바는 거예요 지금. 요게 중요한 거지 지금. 요거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지금. 트럼프가 앞으로의 국제 정치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본인이 이제 말을 차차 하겠죠. 그런 거 할 때마다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영상을 미국의 동맹.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항상 이제 주장했던 거. 트럼프가 망가뜨려 놓은 전 세계에 있던 미국의 동맹들을 회복하고 다시 이제 회복하고 다시 국권이 이제 나가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지금 미국인들 전체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립주의가 뭐예요? 우리만 잘났다 이거.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어느 나라 가가지고 오지랖을 피우냐 이 말이야. 어디 자꾸 돈을 쳐쓰러 댕기고 누구를 지금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앉아있냐는 거죠. 굉장히 많은 미국의 유권자들 미국의 국민들이 이제 이런 고립주의를 원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요. 그 요구가 이미 조지 W 부시 때부터 있었어. 중동 아랍과 아프가니스탄에 무려 20년 개입의 시작을 알린 조지 W 부시. 이미 이거를 시작으로 미국에서는 고립주의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점점 늘어난 겁니다. 오바마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됐던 2016년 전후 그때도 그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돼서 미국인들이 고립주의를 생각하게 됐다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미국인들은 고립주의를 원했다. 다만 그걸 실천하기 어려웠다. 왜? 미국은 초패권 국가 전 세계의 수많은 동맹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중국을 견제하고 그래야 러시아를 견제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인들은 솔직히 미국의 국민들이라고 국제 정치를 다 이해하고 다 미국의 초패권 국가 지위를 유지하는 것만 생각하겠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간다요가 이제 지금까지 국제 정치 유튜버를 횟수로 9년인데 9년 동안 해오면서 느낀 게 뭐야? 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일본이랑 친해져야 될 필요가 가끔은 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일본 미워. 내가 중국 싫어. 내가 러시아 미워. 그럼 그냥 싫어. 싫다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국제 정치적이고 지랄이고 가네.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미국이라고 아니겠어요? 그죠? 게다가 조지 W 부시 때부터 지금 돈이 지금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중동아랍에 개입해가지고 써왔단 말이야 미국이. 그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조지 W 부시가.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온화한 입장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같은 나라는 방위비 분담금 벌써 걱정해야 돼요 지금. 물론 방위비 분담금이 하루아침에 오르는 건 아니고 이제 쇼부를 치는 거기 때문에 좀 꽤 걸립니다. 걸려가지고 이제 모르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특히나 지금 초긴장하고 대기를 타야 돼요.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야. 만약에 트럼프가 2017, 18, 19, 20 이 4년 동안의 임기 동안 트럼프가 했던 짓을 똑같이 또 한다. 미국은 위기에 빠질 겁니다. 미국이란 국가는 좀 지도 좀 켤게요. 이건 뭐 국제정치적인 상식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애국 보수분들 중에 트럼프가 중국 때리니까 트럼프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거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자 중국을 때렸어. 자 무역 장벽을 세워가지고 이제 관세 같은 거를 조져가지고 이제 중국을 견제했어 트럼프가. 그럼 끝입니까? 중국이 앞으로 요 밖으로 나와야 돼요. 남중국해라던가 동중국해라던가 그 바깥에 있는 동맹국들을 중국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걸 막아야 돼요. 막으려면 대만, 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등등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미국이 관계가 계속 좋아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한테 가가지고 트럼프가 야 돈 내놔. 왜 무임승차를 내? 그게 좋은 거냐는 거야 지금 중국 견제를 위해서. 도대체 그게 좋은 거냐는 거야.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내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진짜 지난 몇 년 내내 까왔어요. 그럴 때마다 간다요는 친중이다. 바이든은 친중 정부였대. 바이든은 제정신이 아니야. 그 사람들 지금 반도체 동맹에다가 칩보 동맹 뭐 등등등등 만들어가지고 쿼드에다가 별지랄 다 했던 바이든 정부가 친중 정부래. 제정신이 아닌 갈 때까지 간 정치병이야 그거는. 정치병 말기예요 말기.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우리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지금 말들이 많은데 국제 정치적으로 볼 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지금 나토라는 동맹에 대해서도 회방을 놨단 말이에요 도널드 트럼프가.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던 그 시기가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나서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지금 나토라는 그 기구도 좀 흔들렸던 점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야. 추가 가입을 하긴 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이번에 또 뭘 흔들지 모릅니다. 사실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이 지금 벌써부터 아까 이제 본인 당선 이제 선언 연설을 하러 왔는데 가가지고 그러더라고.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전쟁은 없었을 겁니다. 야, 그 얘기부터 하더라. 그 얘기부터 해 지금 가가지고 아까 그 초저녁에 지금 이 사람 지금 뭐 할지 몰라 지금. 그래서 또 그 얘기 하더라고. 또 그 얘기. 전쟁 종식을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 종식 좋아. 러우 전쟁의 종식 좋다 이거야. 어떻게 종식할 것인가 그럼. 그래서 어떻게 종식? 우크라이나가 양보하게 한 다음에 종식. 러시아가 양보하게 하고 종식.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양보를 한 다음에 종식을 시켜야 되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둘이서 그냥 그 이전 러우 전쟁 이전에 원래 영토대로 그냥 갈라서고 딱 종식?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양쪽이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종식할 건지에 대해서 트럼프가 내 생각에는 당선되고 나서 이제 나는 젤렌스키와 친합니다. 푸틴도 친합니다. 바이든과 오바마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유니크하고 굉장히 아주 센세이션하고 그들은 아주 진보적이고 아주 리버럴하고 대화가 아주 폭넓게 진행되고 이 소리 하겠지 이제. 이 소리만 초반엔 할 거야. 가면 갈수록 뭐가 안 돼도 일단 그 소리만 할 거라고. 아주 스마트합니다. 나는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뻔한 소리 또 하겠지. 김정은이 만났을 때처럼. 이거 어떻게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고 러우 전쟁도 트럼프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거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 양반이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그 임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돼서 정확하게 저희도 알아보고 일단은 이 사람 요 몇 달 동안 또 떠들고 다닐 거야. 이제 당선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요 한 1, 2주 11월 둘째 주 셋째 주 요 정도 떠드는 것만 봐도 견적 어느 정도 나온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한 11월 말 정도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국무장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과는 차원이 다른 위치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외교부 장관. 우리나라 사실 외교부 장관이 물론 낮은 직책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 대통령실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보통 해요. 근데 미국의 국무장관은 진짜 전 세계적인 어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국무장관이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국방부 장관. 이 사람들도 지금 이 두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요것도 봐야 됩니다. 요 세 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방부 장관보다도 다 중요하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어찌되었든 일단은 요 사람들이 또 누가 될 것인지 이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트럼프 당선 축하까지는 아니고 일단 당선됐답니다. 앞으로 이 트럼프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국제정치를 펼쳐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다요의 미국 대선 렉하질 자, 어제 인간 간다요. 어제 정말 벼락같이 스피드하게 편집자가 바로바로 컷 편집해서 영상을 바로 올렸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저 영상이 어제 라이브 끝나고 2시간 만에 바로 스피디하게 컷 편집해서 올린 영상입니다. 박수. 대신 자막이 안 올라가요. 빨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그럴 겁니다. 오늘도 그럴 겁니다. 씹어졌습니다. 자, 근데 좀 문제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느냐? 인간 간다요. 지금까지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한 적도 없고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지도 않았고 딱히 둘 다 누가 당선되든 간에 한국 입장에서 뭐 그렇게 뭐 좋고 뭐 그럴 것도 아니다. 지금 누가 당선되든 간에 현재 미국의 꼬라지 보면은 고립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피곤할 것이다. 이거를 이미 몇 달 전부터 주구장창 얘기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결과 모른다. 이번 대선 함부로 예측해서는 안 된다. 요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대선 결과가 확실하게 거의 나왔는데요. 나온 걸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50.9 아직도 득표율이 이건가요 지금? 50.9에 카멀라 해리스 47.6인데 요게 메워지면 또 조금씩 뭐 가져가겠죠. 그죠? 트럼프가 어제 당선이 됐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나 이거를 당연하게 압승은 결코 아니다. 엄청난 압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그죠? 압승은 말장난이다. 왜? 선거인단으로는 압승을 한 게 맞죠. 자, 지금 226대 295면 둘이 차이가 지금 꽤 납니다. 선거인단만으로는. 근데 선거인단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합주 몇 프로 앞서고 여러 주들에서 앞서고 조금씩 앞선 거예요. 그거 덕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에 있는 선거인단 그 선거인단을 싹 다 끌어오는 승자독식제도
승자 독식 제도에 의해서 선거인단은 차이가 큰데 실제 지지율로 보면 몇 프로 차이 안 난다 지금. 카멀라 해리스 47.6, 도널드 트럼프 50.9야. 그리고 이게 몇 프로나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미 이러한 표 차이, 반대로 카멀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었고 카멀라 해리스를 트럼프가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대선 전에 그래봤자 몇 프로 차이 안 났다 이 말이야. 역시나 몇 프로 차이 안 났습니다. 그죠? 감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긴다? 이번 대선을 함부로 예단하고 예측한다?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주구장창 말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는 대선 결과 이렇게 까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이거 얘기하자마자 수많은 우리 존경하는 트럼프의 지지자분들께서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 긁히신 건지 지랄 발광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트럼프는 당연히 이길 거였다. 당연히 이길 예정이었다. 그거를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한다. 왜 그거를 부정하냐? 너는 해리스 지지자일 것이다. 친중 좌파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인간간다요 오늘 다시 라이브를 켜게 됐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냐? 인간간다요 2020년 7월 간다요의 친구 호기심 채널을 그만둘 때의 그 열정, 대한민국 정치병 환자들의 뚝배기를 오한마로 뽀개버려야 된다. 어떻게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저해하고 좀먹는 그 사람들을 조져야 된다라는 이런 열정, 신념이 있었는데 벌써 간다요 채널이 횟수로 5년 차입니다. 그 5년 동안 그 열정이 식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당연 당선 무쇠, 줄여서 트당당 줄여서 이 트당당충들 때문에 그 식어가던 열정에 장작을 넣게 되었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동안 열정이 뒤져가던 거를 방관하던 제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였습니다. 이 미친 새끼들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도대체 트럼프가 당연히 당선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몇 프로 차이 나는데 도대체 승자 독식 제도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꽤 많은 대선이 선거인단은 원래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근데 전체 득표율에서 몇 프로 차이도 안 나는데 어떻게 이걸 예측하느냐고. 당연하게 제정신도 아니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끼케야 3%입니다. 그리고 얘네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됐어요?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됐잖아. 자기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이뻐하고 정말 신처럼 모시는 거 트럼프가 당선됐으면 기뻐가지고 신나하면 되지. 왜 굳이 구대어 가만히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쫓아가가지고 당연했다 당선된 게 당연했는데 왜 그걸 몰랐냐 주둥아리는 게 터져가지고 그냥 말이면 단 줄 아나. 그냥 당선됐으면 기뻐하면 되지. 누가 기뻐하지 말랬어? 왜 가만히 있으면 되지. 건드려 들쑤시면서 거의 뭐 가로등 밑에 나방 새끼들도 아니고 당연하게 트럼프가 압승을 할 예정이었는데 왜 이걸 인정을 안 하냐고 지금 그 소리를 짓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좀비 마냥 또 지금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그리고 내가 뭐 트럼프 당선된 게 잘못됐댔어?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내가 언제 뭐 해리스가 당선돼야 된다고 했어? 뭐라고 했어 도대체? 왜 여기 와가지고 발발 날뛰는 거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병원을 빨리 가봐야 돼. 인간 간다요 공황장애 판정을 한 2달 전에 받고 한 달 정도 먹고 이제 약 안 먹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정신병, 정신질환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 치료받고 누구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봐야 한다. 감기예요, 감기. 누구든 치료가 필요하고 누구든 치료 받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된대요. 트럼프가 너무너무 이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네 나라도 아닌데 왜 난리야 도대체? 게다가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게 우리나라에 그렇게 엄청나게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난리를 칠까? 뭐가 그렇게 좋아 트럼프? 뭐가 그렇게 좋냐는 거야 지금. 좋다 이거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별로 도움이 안 되든 간에 좋아할 수 있어요. 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자, 문제는 뭐냐? 그저께 올렸죠? 여기 미국 언론의 실체 CNN 폭스 요 영상에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간다요가 미국 언론들이 대놓고 대선 후보들을 지지 표명한다.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언론들이 이번에 100개가 넘고 트럼프는 20개도 안 됐다. 요거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미국의 수많은 언론들이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 이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짜증난대요. 그 사람들이.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면 카멀라 해리스가 여론조사상으로 그래봤자 1, 2%, 그래봤자 많아야 3%? 뭐 이런 걸 앞서고 있는데 선거인단 승자 독식 제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선거의 특성상 까봐야 하는 거지 앞서고 있든 말든 간에 알바노예요. 그래서 인간간다요가 이미 일주일 전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모른다. 카멀라 해리스가 지금 몇 프로 앞서든 트럼프가 앞서든 이번 대선은 까봐야 한다. 근데 문제가 뭐냐? 지금 트럼프 지지하는 이상한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죠. 트럼프 지지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이 모른다에 긁힌다는 거야.
내가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한다에 긁힌 게 아니야.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될 것이다라고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긁힌 게 아닌 거야. 얘네는 이번 대선은 모른다에 긁혔다는 거야. 얘네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심각한 거야. 이거는 이 모른다에 긁혔다는 거야. 걔네들은 지금 엄청난 문제예요. 자, 왜 우리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당연한 대선을 모른다고 얘기하느냐? 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대선을 모른다고 하느냐? 이런 정치병급인 수준입니다. 지금 정말 빨리 국가사회 발전과 가족과 친구 주변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는 거를 위해서라도 상담 필요하다. 정신질환은 죄가 아니라는, 창피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이제 이 정치병 걸린 동태 눈깔로 세상 보면은 이번 대선 결과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애들도 전부 다 해리스 지지자다. 아니면은 왜 나를 불안하게 하느냐? 당연히 트럼프가 당선돼야 되는데 요런 게 좀 담겨 있지 않나. 그리고 너는 악의 축이다. 이제 요런 게 된 것 같아요. 이 모른다에 긁힌 분들이 요 세 가지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이 사람들 지금 큰일 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특정 교수라는 분들이 아니면은 특정 뭐 유명한 사람이 최근 언론들이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얘기했다. 뭐 해리스만 뭐 유리하게 얘기해줬다.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뒤지지도 않았다. 자, 그런 영상과 그런 주장을 했다고 칩시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해리스가 앞섰다 해도 그건 앞섰다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서지만 만약에 여론조사상 해리스가 앞선다고 해도 뒤에서 이걸 붙여야 돼. 반드시. 미국의 대선은 이번에 격차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까봐야 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간다요가 느끼기에도 꽤 많은 언론들이 해리스만 뭐 그렇게 많이 앞서는 것도 아닌데 막 앞선다 이런 거를 좀 얘기하는 좀 과장이 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트럼프는 압승할 예정이었는데 언론이 저렇게 말했다? 지금 이런 거에 뭐가 씌인 거야? 귀신 씌인 거 마냥. 빨리 병원 가봐야 되는 이유 중 하나인데, 트럼프가 압승하는 게 당연했는데 언론들이 해리스가 앞선다고 얘기한 거다. 이거는 과장이에요. 트럼프가 이길지도 모르고 해리스가 이길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해리스가 앞선다고만 계속 주구장창 얘기한 그거에 대한 지적은 당연히 온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압승할 건데 해리스가 앞선다고 한 것이다 얘네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개소리라는 거죠. 압승한 게 아니죠. 어떻게 이걸 앞선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압승이라니, 압도적으로는 승리라니. 자, 그리고 내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인방 보신 적 별로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면은 인터넷 방송 초보자분들께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원래 인터넷 방송 보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인터넷 방송에서 그 에티켓 그런 거 이제 자식들한테 자식 교육할 때도 가르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방송에서 에티켓이 뭐냐면은 다른 방송 가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지적하고, 그리고 다른 BJ나 다른 유튜버들 닉네임 언급하면서 네가 반박하라고 얘기한다거나 그런 짓 하면은 굉장히 매너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 공간이지만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먹었고 그런 거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런 거 상식이야 이제.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누구든지 스마트폰이 있고 누구든지 LTE 5G가 되는 세상 아닙니까? 이런 거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너무 친절하다 오늘 진짜로.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줘 내가 진짜 세상에. 그리고 그 다른 유튜버나 다른 스트리머가 뭘 얘기를 하든 그분의 주장을 그분의 채널에서 하는 것이지, 왜 다른 채널에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개 옌병을 하면서 엮으려고 그러고 이간질하려고 그러고 그런 짓거리를 합니까? 아주 잘못된 태도예요. 만약에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자제분들이 계시다면은 잘못됐다고 교육하실 거잖아요. 본인들도 아셔야죠 그거를. 그리고 지금 모른다에 긁힌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지들도 후달린 거야. 자기들도 확신이 없는 거야. 어차피 정말 트럼프가 당선될 거에 확신에 그득그득 차 있었으면 당연히 달러를 사둬야지, 당연히 비트코인을 사둬야지, 전 재산을 걸어가지고 에버리지 존나 받아서. 왜 가만히 있었어? 그렇게 확신에 그득 찼으면 빨리 투자를 하셔야지. 이런데 댓글 달 시간이 있어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양반들. 모른다에 긁힌 거예요. 왜? 본인들도 확신이 없거든. 본인들도 당연하게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는 확신이 없거든. 본인들도. 지금 이 모른다라고 얘기한 간다요 채널에 와서 개지랄했던 사람들은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꽤 있었다라는 거에 증거물들입니다. 살아 숨쉬는 증거물들이야. 얼마나 후달렸으면 세상에 얼마나 후달렸으면 그렇게 행동을 해. 후달리니까 이제 후달리는 마음으로 제발 트럼프가 당선돼야 되는데 나 중국 존나 싫어하는데 씨발 이런 마음으로 대선 보는데 이겼다 씨발. 다행이다. 빨리 DC에 글 쓰러 가지 이 개새끼들아, 이 멍청한 새끼들. 그걸 몰랐냐 이제. 이러면 가는 거예요 이제.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 도대체. 한심스럽게. 자, 결국에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이겼는데 압도적으로 이겼냐는 겁니다. 7개 경합주에서도 몇 프로 차이 안 났어요. 1%밖에 차이 안 난 주도 많습니다. 뭘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도대체. 미국의 선거인단 결과는 당연히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게 되어 있어. 진짜 압도적인 결과는요 이거를 봐야 돼. 옛날에 레이건 대통령 아시죠?
이 사람들 진짜 압도적인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옛날에 그 1984년에 레이건이 재선할 때가 있었어요. 레이건이 전국 득표 58.8%를 얻었었어. 그 상대 후보가 이제 민주당의 월터 먼데일 후보가 전국 득표가 몇이었는지 아세요? 40.6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한 18.2% 정도 차이 났네요. 그죠? 여기서 선거인단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레이건 525명 먹고 상대 후보 13명이었습니다. 18%밖에 차이 안 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선거인단이. 이 정도는 돼야 압도적이라고 얘기하고 압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그래봤자 100명도 차이 안 나는데 뭐 그렇게 압승을 주댕이들은 살아가지고 하여튼 아유 진짜. 자, 이렇게 선거인단 제도에서 선거인단의 격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A주에서 트럼프가 0.01이라도 이겼어. 그러면 그건 전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몇십 명의 선거인단이 있든 2명밖에 없든 거기서 0.01%라도 해리스가 이기든 트럼프가 이기면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격차가 당연히 크게 나는 거야, 결과가.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트럼프 압승무새들이 이제 얘네가 문제가 뭐냐면은 트럼프의 승리는 나의 승리다. 집구석에 처박혀서 일도 안 나가고 엄마 아빠 피눈물 흘리고 그리고 빨리 상담도 받아야 되는데 안 가고 있고 본인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고로 나의 증명이고 나의 승리다면서 또 이제 수많은 곳에 가가지고 들쑤시고 댕기고 나대고 댕기고 짓거리고 댕기겠죠. 이제 시작이거든요. 어제부터 시작됐으니까 초장에 싹 뽑아야 됩니다, 얘네 진짜로.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부정투표 무새들이 또 나옵니다. 자, 2020년 대선은 부정투표 때문에 트럼프가 졌던 거다, 바이든이 이긴 거다. 자, 그리고 이번 대선 때 1200만 명이 투표장에서 사라졌다 이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부정투표라는 건데, 또 트럼프가 이겼어도 부정투표다. 근데 트럼프가 이겼는데 왜 부정투표냐 그랬는데, 만약에 부정투표가 없었으면 트럼프가 조금 더 강력한 격차로 이겼을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1200만 명이나 유권자가 2020년 대선에 비해서 투표장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 문재인 후보 상대로 당선됐을 때, 그때 유권자 전체가 투표를 참여한 유권자가 3072만 명이었어요. 유권자 전체가 아니라 투표를 참여한 사람.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될 때는 3400만 명이었어요. 400만 명이나 늘었네요? 늘어서 부정투표입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그리고 옛날에 노무현 정부 말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던 2007년 대선, 이때 투표 유권자 전체 투표자 수 2300만 명이었습니다. 2024년에 무려 3400만 명이 투표했는데 그럼 1100만 명 차이 납니다. 인구 5100만밖에 안 나는 나라에서도 지금 한 10년 20년 만에 지금 1100만 명이 차이가 나는데, 인구가 3억이 넘는 나라야 미국은. 참 혈압 오르는 소리들 하고 앉아있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트럼프 당선 당연무새들 미국의 현지 공기를 맡았어야 된다, 이제 요 얘기를 하더라. 이게 거의 미신이거든요. 거의 뭐 종교, 예전에 있었던 그 서초동에 있었던 조국수호 집회에 가가지고 그 공기를 맡아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고, 광화문 집회 가서 공기를 맡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트럼프 집회장은 바글바글했는데 카멀라 해리스의 집회장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 트럼프든 카멀라 해리스든 특정 그 지역에 따라서 카멀라 해리스 집회장이 비어있는 것도 있었고 트럼프도 비어있던 데가 있었고 각자 다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 지금 주장하는 사람도 50개 주 선거유세 다 봤어요 정말로.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배팅 사이트 얘기가 나오더라고. 도박 사이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모자랬다고 도박을 가지고 이제 도박 사이트 얘기까지 해. 제정신이 아니야. 이제 갈 때까지 가가지고 도박 사이트에 의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이 도박 사이트를 예시로 들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진짜로. 도박 사이트가 사실 이런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로 도박을 해요 걔네가. 근데 이런 배팅 사이트가 너무너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하나만 주구장창 얘기하던데, 폴리마켓, 요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뭐 그런 게 폴리마켓인데, 일론 머스크가 구지구태여 이 폴리마켓을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를 지지했던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이 폴리마켓에 돈이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폴리마켓에 갑자기 이제 그 사용자가 늘어나고 돈 액수, 배팅 액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은 싹둑 썰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물론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다가 뭘 했는지 뭐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찌되든 폴리마켓이라는 거를 지금까지 잘 맞춰온 곳이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알아봤는데, 폴리마켓 사인 2020입니다. 씹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대선을 맞췄다고 치자고, 이 배팅 사이트에서, 그럼 2번 맞춘 거예요. 2020, 2024. 뭘 잘 맞췄다는 거야 도대체? 2번 잘 맞췄으면 잘 맞춘 거야? 아니 뭔 소리들 하는 거야 도대체? 아, 나 속 터져 죽겠네 진짜. 아니 이걸 내가 다 설명을 해야 돼 진짜로. 조금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이거.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쟤네가 2번을 맞춘 거 좋다 이거야. 저 2번 맞춘 도박 사이트에 도대체 어떤 공신력이,
얼마만큼 도대체 좋은 게 있고 뭐가 있는데 도대체. 아니 그래 좋다 이거 두 번 맞춘 거 인정인데 야 우리 옆집 할아버지도 두 번 정도 맞추겠다 그냥 막 던지면은. 우리 동네에 할아버지도 한 100명 깔아놓으면은 그중에 두 번 연속으로 맞추는 사람 없겠어?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두 번 연속 맞춘 걸 가지고 그렇게 주저리 하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미국 대선 한 3, 4일 전에 제가 라이브 할 때 샤이 해리스 드립 치면서 해리스가 이길 거다. 똑같은 새끼야 이 새끼도. 이 새끼 천해졌는데 얘네들 지금 머갈통 여러 명 날아갔거든요. 오늘은 트럼프 당연층들이 또 여러 명 날아가겠네요. 아주 서로 쌍으로 연병을 해요 그냥. 다 나와 그냥 채팅 열심히 쳐 빨리. 오늘 다 걸러내야 돼. 이거 내년 2025년 새해 되기 전에 아지텍제군만이 일단 제물로 좀 바치고 새해 시작하기 전에 깔끔하게 만들고 좀 갈 필요가 있어. 연말부터 아주 연병들을 하네 그냥. 지금 그리고 마치 그런 게 있어요. 아직까지도 트럼프와 해리스의 구도. 이거를 대한민국의 커뮤층들과 정치병 환자들 그리고 여혐과 남혐에 빠진 애들 그리고 어떤 PC에 대한 혐오냐 혐오가 아니냐 요런 것만으로 지금 만약에 해리스를 빨고 트럼프를 빨고 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의 국제정치의 미래가 지금 달려있는데 그거 걱정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딴 거 가지고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하니마니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어떻게 그따구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지금? 뜬구름 잡는 개소리들을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미국 주식 뭐 들어가신 분들이라던가 뭐 재테크 하시는 분들도 뭐 좀 과몰입하신 분들 많은데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집구석에서 친구 불러가지고 대화를 해. 그러면은 승질 나면은 아니 자기네 개인적인 투자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야. 지금 우리 채널 정도면은 되게 클린한 편이에요. 우리 채널 정도는 몇 명 되지도 않아. 수많은 채널들 가가지고 주저리 그냥 짓거리고 그냥 나불대고 그냥 지들 주식 관련된 것만 그냥 지들 친구 불러서 나불대면 되지. 뭐 그렇게 주저리 그냥 종토방이야? 종토방 왔냐고 종토방. 아주 시정잡배들도 이런 시정잡배가 없어. 지금 얘네들 뭐 하는 거야? 해리스가 졌어. 트럼프가 제발 이기길 바랬는데 해리스가 다행히 졌네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 당연충들 이제 오프라인으로 보면은 어디 한 어떤 어느 건물 하나에 다 꼬라박아 놨었는데 커뮤니티 건물에다가 거기서 이제 트럼프 당선 결과 나오자마자 우르르 이발 이 딸년들 하면서 이제 우르르 이제 그 건물에서 나와 우르르 로비로. 그러더니 지나가는 사람은 저기요 내 말 좀 들어봐요. 당연히 트럼프 당선되는 거 모르셨어요 병 새끼야. 이러면서 지금 길거리 사람들한테 지랄하면서 시비 쳐걸고 댕기는 불량배 새끼들도 아니고 지금 그러고 댕기는 거 아니야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게 도대체. 우리 간다요 채널이 사실 그동안 너무 클린하게 잘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너무 자극 없이 내가 너무 높은 벽을 올린 성 안에서 너무 편안하게 자급자족하면서 지냈다. 그래서 인간 간다요 이번 미국 대선 이전까지만 해도 삶이 재미가 없었다.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아니 뭐 이제 정치병 환자들하고 싸울 일도 없고. 왜냐면 우리 채널은 이제 그런 애들이 거의 없으니까 싸울 일도 없고 조용하고 그냥 뭐 내 채널 운영하면 되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업 우리 법인의 새로운 사업을 좀 연구해야 되나 뭐 요런 좀 그 고민이 있었는데 이번 미국 대선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서 인간 간다요 내가 아직 열심히 대한민국에서 활동해야 할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의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끼면서 국가사회 발전 저해하는 세력을 작살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주 너무 좋은 계기였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퍼질 때마다 인간 간다요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 저 개소리들을 믿을까 봐 너무너무 걱정돼요.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썸네일 언론의 탄압을 이겨낸 위대한 대통령 카카 트럼프라는 썸네일로 오늘 라이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요거 하나 얘기할게요. 내가 지금 트럼프가 미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 카멀라 해리스 지지자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억가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좀 억가하는 거냐고. 억바를 하니까 혈압이 올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억바를 하니까 억바. 당선됐으면 된 거지. 당선돼서 신나하면 되지. 왜 굳이 구태여 기어이 기었고 당연히 압승이었고 당연했고 그 얘기까지 뭐 하려고 주저리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난리 나게 만들어. 가만히 있으면 반응 가지. 인생동반자 저키 반미 성형외과 레퍼런스 게임 아카데미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루 정유진 한상키 도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노넨 갱다 최영인 베브른다람쥐 영민차 김도훈 그레이스 은행 시프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